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는 그래도 뭐 또 셀트가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죠. 그죠? 지난주 한 주는. 지난주 한 주는 이벤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럽의 긴급 승인으로 주가도 뭐 급등을 또 보여주고,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좀 밀리긴 했으나 또 다시 금요일 날은 또 안정을 조금 찾아가는 모습에서 22만 원을 올렸으니까, 그죠? 이번 주가 이제 조금 또 기대는 뭐 항상 셀트는 기대가 되지만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좀 올랐던 이제 결국은 유럽에서의 승인, 그죠? 그것도 초고속 승인이 나오면서 주 후반에 이제 지금 뭐 러시아의 유통, 또 페루의 뭐 긴급 승인, 또 뭐 아일랜드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향후 부분에 이제 결국 뭐 매출 수출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머크가 경구용 치료제, 그죠? 머크가 이제 어쨌든 뭐 지금 EMA로부터 이제 긴급 사용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GSK도 이제 상업용 판매를 또 신청을 했다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셀트의 수급적인 부분의 이제 변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11월 달, 뭐 10월 달 공매도가 크게 좀 증가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손실을 보는데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 얘들이 어떻게 진행을 좀 될까, 그런 부분도 오늘 수급을 보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으나 지금이 어쨌든 보면 또 이게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도 있거든요. 터널을 지나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가장 어둡다. 또 뭐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그죠? 가장 또 어둡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좋은데 또 회사에서는 뭐 공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또 다 거기에 대한 시장에서는, 그죠?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주봉으로 2주 양봉 낸 이후에 한 주 이제 양봉을 좀 냈으면 참 좋았는데, 그나마 금요일 날 그래도 뭐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양봉을 그래도 조금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꼬리를 조금 단 게 다행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요 20주 이평 요걸 돌파를 뭐 어쨌든 이게 이제 하는 게 또 관건이긴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8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 20주 이평을 좀 돌파를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변화가 있는데 계속 밑으로 뭐 내려가 버렸으니까. 자, 이번에 다시 20주 이평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올라서는 부분이 돼야지, 그죠? 이제 좀 탄탄대로 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그런 시점은 이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 20만도 깼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지금 퍼도, 그죠? 지금 얼마인가요? 퍼가 뭐 50m로 왔나요? 참.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오늘은 이쪽에 그 이제 셀트의 이제 요 수급 부분, 또 요걸 좀 보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요런 유럽 승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슈들, 그러니까 공시가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참 뭐 훌륭한 게, 우리 일부 이제 주주분들이 또, 그죠? 전 세계를 언론을, 그죠? 뒤지면서 셀트에 대한 이런 소식들을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좀 알려왔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제 유럽 판매 승인이 어쨌든 뭐 그것도 초고속으로 이제 12일 날, 그죠? 그 금요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12일이었죠. 금요일 날 12일 날 아무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 후반에 이제 지금 어제도 제가 어제 그젠가요? 했지만 또 브라질에서는 이제 유통에 대한 허가를, 그죠? 또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이쪽에 또 브라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착각했네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유통 허가를 했고 뭐 거기에 심지어는 이제 뭐 이배치 그죠? 거의 에 대한 이런 뭐 유통이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페루가 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런 또 해외 쪽에서의 기사가 내용이 또 나왔죠. 그죠? 페루.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아일랜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유럽, 러시아, 페루, 아일랜드. 그죠? 지난주 뭐라면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 그죠? 이렇게 이제 네 군데의 어떤 나왔는데 효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유럽만 뭐 어쨌든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부분이라든지 페루 부분 또 아일랜드 시작해서 이제 처방 등록의 등재를 또 했다고 하네 그죠? 바코드까지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셀트에서 이걸 묶어서 금액적인 그러니까 금액도 결국 이제 그런 거거든 이게 우리가 매출 공시를 하려면 이제 전년 매출의 최소 5%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5%면 지난해 우리가 1조 8천을 했나요, 그죠? 그럼 1조 8이 조금 넘게 했으니까 대충 뭐 900억 정도 돼야지 공시를 하고 그 밑에는만 안 해도 사실은 의무 공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뭐 어쨌든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공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합당한 부분이 되면 그렇죠. 자꾸 이걸 의심을 하다 보면 끝이 또 한도 없는 거예요. 뭐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왜 연기금이 이렇게 팔고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 못가 의심을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주식 투자는 또 그런 거니까. 근데 이걸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조정이다. 그죠? 셀트만 조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모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부 시장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또 뭐 성장 산업의 2차 전지 이런 쪽만 좀 사실은 많이 좀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4개 이번 주에 참 대단하죠. 유럽 판매 승인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또 유통 허가 부분 또 페루의 조건부 승인 그죠? 또 아일랜드의 처방 목록의 등록, 그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이런 이제 부분들 자체가 결국은 셀트의 또 수출 계약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특히 이제 유럽, 러시아 부분에서의 이제 이배치 부분, 이제 8만 바이알 이상이잖아요, 그죠? 8만 바이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는 좀 공시와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EMA에서 머크의 그 경구용은 이제 사용 권고를 했는데 또 여기에 단선을 단 게 그죠? 그 임산부들은 또 사용을 금지. 그러니까 뭐 이게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게 50%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또 수유를 하는 뭡니까 그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또 약을 먹서는 안 된다는 이런 뭐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뭐 그동안 또 많이 이제 이게 주가 부분에서는 뭐 또 작용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SK야 뭐 어쨌든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또 한 달 정도 뭐 걸리기도 하겠죠, 그죠? 12월 달도 좀 빠르기는 해요. 12월 초에 또 그 챔프 회의가 있으니까 뭐 그때 또 나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자, 이전에 셀트는 또 12월 3일 날 이제 홀딩스의 합병 그죠? 또 발표가 될 것이고 뭐 그 이후 전후로 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내용 부분을 가지고 조금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셀트의 가장 이제 기본,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심지어 뭐 바이오 시밀러에 있어서 그죠? 셀트의 본업에 있어서 이제 레드오션까지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요.
여전히 셀트는 블루오션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제네릭과 좀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약회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뭐 2015년도 막 16년도 14년도 바이오 시밀러 강의할 때 이제 모든 전문가도 그렇고 우리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이걸 제네릭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를. 근데 바이오 시밀러가 제네릭과 다르다는 그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근데 한번 진입에 위에 올라가 버리면 후발주자가 그렇게 쉽게 접근을 못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습니까? 후발주자가 많이, 그래서 뭐, 많은 그 경쟁자들에서 어쨌든 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윈 밑으로 이제 그게 시장이 형성이 되버리면 그 다음에 후발주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램시마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램시마가 지금 뭐예요? 유럽이든 이제 미국도 점령을 해 나가고 있지만 후발주자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후발. 그리고 램시마를 또 앞으로 이게 수익 구조가 좋으니까 매출이 좋으니까 램시마를 개발을 하겠다. 개발할 회사도 이제 없어요. 여러분. 트룩시마 개발할 회사 이제 없어요. 허즈마 개발할 회사 없어요.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베타니까 이거는 셀트리온이 오히려 특허를 지금 2038년까지인가요? 램시마 SC는 셀트가 특허를 보유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네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흔히는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쪽에 이제 비아그라, 그죠?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 화이자가 특허가 풀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만 200개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다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응? 비아그라는 특허 풀려버리면 다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네릭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공할 확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성공할 확률이 많으면 아무나 이것 다 만들지 안 만들겠습니까? 왜?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 제네릭 같은 경우는 뭐 한 50억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그죠? 충분히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실패해도 50만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기본이 3천억에서 5천억이에요. 그죠? 우리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면 한 5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실패하면 데미지가 되게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블루오션은 계속되고 레드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이건 산업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셀트리온이 그런 말이 많이 나왔던 게 특히 이제 이쪽에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 때문에 그런 말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SC는 이거는 신약이에요. 바이오 베타예요. 미국에는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 신청을 할 거예요. 신약으로. 그죠? 유럽에는 지금 바이오 베타로 신청이 되어 있는 거지만, 허가를 받은 거지만.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퍼스트 무브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농도가 아닌 고농도예요. 저농도는 한 6개, 5개 정도 회사가 지금 경쟁을 유럽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2023년이니까. 그죠? 지금 미국도 이것도 지금 신청을 아마 제가 한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유플라이마도 아마 저는 올해 안에 잘하면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어. 이거 팩트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게 뭐 그거 보고 뭐 주식 사는 사람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죠? MC나 SC는 유플라이마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미국에 신청도 하고 또 유럽에 신청 다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스텔라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셀트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레드오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제네릭하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는 제네릭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퍼스트 머브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약이 제네릭은 똑같잖아요. 사실 한미에서 나오는 타미플루나
그죠? 동화에서 나오는 타미플루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이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먼저 임상을 진행을 했고 먼저 처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후발이 들어올 수 없는 걸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먼저 선점해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와도. 그러니까 지금 램시마를 화이자가 만든다고 해서 머크가 만든다고 해서 이게 팔릴 것 같아요? 전혀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야.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 자꾸 지금 뭐 시장에서 주가 빠지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돈하는 건데, 근데 신경 쓰지 마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셀트는 2020년까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어쨌든 4개, 5개예요. 유프라임에서 조금만 벌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아바스틴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크게 벌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피아니까, 피아 주사.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성장통을 약간 캡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제 정맥 주사, 그러니까 램시마든 트룩시마든 허주마는 정맥 주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쪽 누굽니까? 레키노나 같은 경우도 정맥 주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알약이 나오면 뭐 좋지 않나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약은 항바이러스제니까요. 그죠? 말 그대로 제네릭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맥이다 보니까 이게 주사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또 뭐 치료센터든 이런 식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불편함은 있죠. 그냥 불편함은 있지만 그만큼 효과나 효능 부분에서는, 그죠? 정맥하고 피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맥 같은 경우는 한 맞으면은 2, 3개월, 3, 4개월 가잖아. 그죠? 근데 피하 같은 경우는 2주, 뭐, 이 정도에 매일 맞아야 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약하고 이거하고 알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2번씩 일주일 동안 거의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근데 병원 가서 그냥 레키논 한 방 쭉 맞아버리면 1시간, 뭐 2시간만 하면,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유 있고 시간 많은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뭘 맞겠습니까?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그런 차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유플라이마도 램시마 SC도 어쨌든 앞으로 수익 구조 부분에서는, 그죠? 지금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동안 부분에서 좀 매출이 적게 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핑계가 있는데 그 핑계에 합당하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셀트는 매년 한 개씩, 그죠? 스텔라를 비롯해서 또 뭐 아일리아라든지 뭐 전레어라든지 기타 등등, 그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셀트가 돈 번 게 어떻게 보면 돈 번 게 램시마하고 트룩시마하고 허주마하고 또 뭐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죠? 물론 이제 유플라이마나 이쪽은 뭐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어쨌든 또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트룩시마가 됐든 허주마가 됐든 또 램시마가 됐든, 그죠? 그래서 지난해에 1조 8천억, 또 영업이익은 7천억. 그래도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매출이 좀 적었던 부분은 맞거든요. 그죠? 셀트의 기도. 원래 이제 셀트라는 그룹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매출이 좋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아요. 좋은데, 이번에 이게 틀어진 게 뭐냐 하면, 틀어진 게 이제 이게 레키노나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어쨌든 이쪽에는 물량을 많이 빼냈고, 그런 과정에서도 뭐 이쪽에 테바가 됐든 이쪽에 또 화이자가 됐든 거기서도 약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이 상황도, 그죠? 어느 정도 해결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내년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부분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즘 계속 앞으로 저도 그런 말을 들어요. 저도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전문가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다른 데는 이제 만들고 나오면 되겠어요? 이번에 매출이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 친구들 다 그런 걸 아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그냥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저번에 제가 이제 이걸 아직 지금은 제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서회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지금 주식시장에 그 친구들도 주식시장에서 전부 다 헤드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만큼 지금 이쪽 이 셀트 그룹이라는 자체를 주식시장에 대한 제약업계든 뭐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죠? 똑같은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왜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우리 제약시장에. 언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이, 그죠? EMA 가서 승인받고, 뭐, 조 단위의 매출을, 하고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그죠?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자, 그래서 이제 수급, 빨리 할게요. 자, 수급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수급이에요. 금요일 날. 이게 뭐죠? 자,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날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7만 5천 주, 의미 없고, 자, 금요일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가 7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모펀드에 7만 주.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이게 뭐 처음으로 어쨌든 또 12,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 저는 이 연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이 사모펀드는 이제 아무래도 셀트의 또 이런 공매도와 연관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쪽과도 연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파생 쪽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과도 좀 연관이 약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틱률 예외로 공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월 이후에 나온 공매도의 거의 절반 이상은 제가 정확하게 그 뭐 데이터를 뭐 만다 이게 절반 이상은 국내 뭡니까 뭐 그죠? 국내 기관들로 의해서 공매도가 나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공매도 물량은 그러면 어쨌든 주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부분에서의 작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최근에 호재성 부분들, 그죠? 유럽에 뭐 성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됐던 이런 부분에서의 주가를 압박하기 위한, 그죠? 주가를 잡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럼 이제 이 공매도 물량과 과거의 그동안의 셀트리온의 이런, 그죠? 악의적인 공매도 물량의 중기적인 이런 물량과는 조금 약간 다른 단발성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발성 부분은 주가가 어쨌든 손실이니까 지금 이따가 뒤에 한번 보겠지만 손실이에요, 얘들. 그죠? 19만 원대도 뭐 쳤고 뭐 20만 원대에 21만 원대 쳤는데 지금 22만 3천 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어쨌든 뭐 12월이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다시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올라가게 되면 얘들이 과연 이걸 참고 있을까요? 옛날에 기존의 공매도라고 한다면 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쪽은 제가 단발성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단기 부분으로 어쨌든 호재를 눌렀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쇼커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사모펀드가 금요일 날 7만 주를, 이걸 뭐, 얘들이, 두 가지겠죠. 쇼커브를 했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서 또, 이번 주에 이제 또 호재가 막 터지면, 누르려고, 뭐,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랬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이제 물량은 지금 뭐, 우리 개인들이 지금 이걸 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은 팔 생각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명 성격의 아무튼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도 미래라든지 또 이쪽에 키움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외국계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셀트의 이제 9월 이후의 연기금을 보면 9월 이후의 연기금이 126만 주예요. 그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죠? 126만 주를 지금 팔고 어쨌든 국내 기관들이 173만 주.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173만 주를 팔았는데 연기금이 126만 주예요. 그리고 누구? 액티브, 보험, 투신, 사모도 지금 7만 9천 주죠. 어제 그래도 뭐 7만 몇 주를 사서 지금.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0만 주, 뭐 13만 주, 15만 주. 연기금 127만 주죠. 그럼 이 부분들이 다 뭐예요? 액티브 쪽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시장과 연동이 될 수 있는 패시브와 또 프로그램과 연관되는 금융 투자 쪽은 오히려 지금 7천주, 9월 이후에 7천주, 그러니까 밖에 안 판 거죠. 그럼 셀트는 뭐예요? 어쨌든 액티브 쪽 애들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기관들 쪽으로 그죠? 9월달 이후니까 9월, 10월 결국은 9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주가를 26만 원, 27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을 깼으니까 그 장본 주체들은 누구예요?
결국은 이놈들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은 지금 11월 달 들면서 지금 약간 그 이전에 외국인은 샀어요. 오히려 외국인, 그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 공격, 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인데 이놈들이 이제 마지막 수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그죠? 옛날에는 뭐 공매도 외국계 창고 통해서 막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 자, 한번 더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보면, 자, 올해. 이게 올해 이제 셀트의 수급이에요. 자, 지금 개인들이 320만 주죠. 올해. 그죠? 외국인들은 올해, 지금 11월 달까지, 그죠? 11월 지금, 어제까지. 21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330만 주를 팔았어요. 그 330만 주의 매도 중에서 연기금이 218만 주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 32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응? 뭐 보험 44만 주나 팔았어요. 사모펀드 17만 개 크게 안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액티브 애들 그리고 연기금, 그죠? 연기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도 있지만 또 여타 뭐 사학이든 군인공개든. 자, 그러면 올해 210만 주를 팔았는데 9월 달 이후에 126만 주를 판 거예요. 그러면 얘의 공격은 주가가 무너진 건 어디부터 무너졌습니까? 10월 달부터 무너진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누가 범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범인은 연기금이 범인이었다. 그럼 연기금을 범인인데 과거의 연기금의 행적을 쭉 보면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 넘어가면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와 셀트와 연관을 삼각관계를 왜 자꾸 짓냐 하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무튼 뭐 그 부분은 다음에.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올해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올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억 7,50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2억 7,500만 주를 올해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이 1월 달인가 9만 6천 원대예요. 그 지금 이제 7만 1,200원 종가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올해 4억 3,400만 주를 샀어요. 엄청나게 샀죠. 기관들도 1,700만 주를 팔았어요. 근데 기관들이 1,700만 주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보면 연기금이 1억 2,800만 주를 팔았어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의 매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연기금이에요. 왜 연기금이 삼성전자 이렇게 축을 하고 팔고 외국인들이야 뭐 그죠? 삼성전자 부분에 뭐 저는 이걸 자꾸 이제 이렇게 막 그쪽으로 이제 이걸 과거부터 연구를 해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걸 또 말하면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지금 시점에서 아마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말을 좀 안 하고 뭐 조심스러워요 또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1억 2,800만 주 그죠? 그 외에 뭐 이쪽은 금융투자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하는 거는 900만 주밖에 안 돼요. 자, 이 부분. 그럼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연기금이 죽을 하고 못 가게 팔까?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냈던 삼성전자를. 자, 그 부분을 여러분 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갔을 때 지금 제일, 안 좋은 투자자들은 뭐예요? 손해본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될 것이고, 제일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누가 있을까? 이익을. 외국인도 이익 많이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럼 팔지 않을 주식, 연기금도 외국인도 앞으로 언젠가는 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앞으로 팔지 않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주가 못 가고. 그 일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계 쪽도, 외국인들도 41만 주를 올해 샀어요. 올해입니다. 연기금이 올해 이걸 94만 주를 샀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있죠.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건데 다 연초에 뭐 이때부터 많이 산 거니까요. 이게 이제 뭐 실적도 물론 좋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게 보면 2분기에 3분기에 많이 산 것도 아니에요. 1분기부터 많이 샀어요. 그죠? 셀트는 1분기부터 팔았고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쌈바를 낮추고 연기금은 팔고 반면에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를 사주고 반면에 셀트를 팔고 그죠? 그러면 삼성과 로직스와 셀트의 삼각관계 뭘까 여러분들? 그래서 셀트의 몸통의 공매도는 누굴까? 그죠?
누굴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근데 이거를 제가 말을 본들, 그죠? 제 생각이니까. 그죠? 제가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8년, 9년 동안의 공매도를 추적해온 결론을 지금 서서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멀진 않았다는 거. 그죠? 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금산분리에 의해서, 그죠? 금산법에 의해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누가? 삼성물산이 사줘야 되니까. 그럼 돈이 어디에서 생기겠어? 그죠? 그 부분까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그리고 뭐, 과거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셀트의 공매도를 보면, 자, 공매도가 지금 최근에 거의 한 50만 주 정도 늘었다고 보면 돼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그죠? 거의 400만 주 전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럼 이 50만 주를 과연 외국인들이 50만 주를 신생으로 쳤을까? 저는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런 기관들 부분들, 특히 이제 액티브와 연관된 또 파생과 연관된, 그러니까 파생과 연관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시장 조성자, 우리 이제 주식시장 시장 조성자가 있잖아요. 그죠? 셀트는 이제 현물 쪽은 없고 파생 쪽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업틱률 예외, 그죠? 그러니까 업틱률 예외가 절반, 그러니까 40만 주의 공매도를 쳤는데, 그때 39만 주, 약 40만 주죠. 그때 18만 주, 19만 주가 뭐예요? 업틱률 예외예요. 또 저번에 10몇만 주를 쳤는데, 20만 주를 쳤는데, 거기에 10만 주가 업틱률 예외. 그러니까 업틱률 예외로 연관되는 것은 뭐예요? 시장 조성자가 하는 거거든요. 시장 조성자는 이제 파생과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국내 기관들이 하는, 왜? 셀트의 시장 조성은 국내 기관들이 하는 것이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 50만 주 정도의 누적 장가 늘어난 것은 주가가 24가 됐든 25가 됐든 올라가면 이거는 쇼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전에 400만 주는 제외해놓고더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나왔네, 그죠? 보세요. 11월 15일 날 18만 주, 그죠? 업틱률 예외로 21만 주 업틱률 적용이죠. 그죠? 그러면 39만 주, 이때도 뭐야? 18만 주 했는데, 오히려 9만 5천 주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 업틱률로 엄청나게 늘었죠. 10월 29일 날도, 업틱률 19만 주 쳤는데, 업틱률 예외가 지금 뭐예요? 13만 8천 주예요. 그래서 요 물량들이 결국은 국내 기관들의 파생 쪽과 연관되는 부분이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확 줄어버렸잖아요, 지금. 지금 물론 이제 누적, 공매도 자체도 뭐 19,000주, 13,000주 줄지만, 업틱률이 보세요. 확 줄어버렸죠. 이놈들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 손실을 보면 앞에 있는 이놈들이야, 업틱률 적용하는 애들이야 버티고 안 판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은 저는 쇼크오버가 들어올 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가가 24, 25 가면 올라만 갈수록. 그럼 이놈들이 쇼크오버 팡팡 들어오면 어떻게 주가가. 그죠? 그게 이제 뭐와 연관될 수 있겠어요? 앞에 제가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판매 성인이 낮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도 페루도 또 아일랜드도 기타 또 포르투갈도 등등 폴란드는 뭐 안 그렇고 이런 국가들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수주들이 찾아낸 거지만 또 뭐 카프로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포르투갈 뭐 불가리아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럴 때 여러분들 회사를 좀 믿고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죠? 시장은 말입니다. 시장에 들리는 정보로 가지고 루머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공매도가 원래 30만 주씩 막 40만 주씩 크게 늘어나면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를 보면 전혀, 오히려 1,150만 주대에서 줄어가지고 지금 1,000만 주대에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에 이제 봤던, 보세요. 앞에 봤던, 막, 공매도가 이렇게 막, 보세요. 39만 주, 막, 18만 주, 13만 주, 15만 주, 15만 주, 29만 주, 19만 주, 이런 식이면은 뭐냐 하면, 주식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차 잔고가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보면서, 뭐, 자꾸 좀 뭐, 고문을 한다. 그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고문 희망 고문 뭐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고문 안 당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지금 데이터를 계속 제가 모으고 있는 게, 저는 이런 데이터를 2012년부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지금 모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과거 걸 한 번씩 보면서 그때는 내가 어땠을까? 지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제가 아무튼 오프라인 강의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죠? 그때 우리 얼굴 한번 보고요. 그때 제가 이런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이 강의 데이터를 그때 한 번씩 또 툭툭툭 돌려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요? 자,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고. 자, 이번 주 이제 좀 셀트가 또 회사가 조금 움직여주는 행동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